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피해 학생 측, 즉 원고 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피해 학생 측, 그러니까 즉 원고 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학교에 신고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진정을 해 이제 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가지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교폭력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우선 학교에 가해 학생을 신고한 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 목격 학생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 그 다음에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제 가해 학생에게 최대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이 엄중한 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시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인으로 하여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해 학생, 즉 피고 측은에서 이제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 서면 등을 제출한 뒤 재판에 출석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변론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청구한 금액을 다 인용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 인용받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이제 손해배상에서 청구한 금액의 많은 부분이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가 굉장히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학교폭력 피해 당한 거에 대해서 학폭위 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도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송인 만큼 이제 말 그대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고, 단지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별로 별로 합리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